네, 이제 시장이 말 그대로 정말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 이후에 하락, 오늘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런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시장 구조, 심리 구조, 실전 전술로 배우는 조정장에 대한 대응법 이야기할 거고요. 최근 코스피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시장은 정말 큰 상징적인 장면들, 대형주들이 막 10%, 20% 급등을 하면서 그 무거운 주식들이 엄청나게 쏘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구간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시장은 조정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고 알고 있지만서도 나올 때마다 힘든 부분이죠. 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문제가 그럼 여기서 뭐냐? 조정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일수록 공포로만 반응을 한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기준이 있는 투자자는 지금 같은 조정에서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첫째, 공포인지 기회인지 이거를 판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조정 자리에서 내 자리를 다시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장 최고가 이후에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최고가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오늘의 주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좀 쉽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지금 시장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장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현재를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상승 흐름은 이슈성, 테마나 단기 수급에 의해 만들어진 상승이 아니죠. 이것은 정책, 실적, 수급, 이 세 가지 요인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구조적인 상승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떤 테마가 강하게 타서 이런 게 아니라 정책, 실적, 수급이라는 이 부분을 다 가지고 만들어진 상승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현재 상승을 만든 네 가지의 핵심 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인데, 반도체 대형주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반도체 랠리, 반도체 업황 사이클, 우상향 업황의 사이클을 탔다.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낸드 가격 올라가고, 지금 HBM뿐만 아니라 범용 디램, 레거시 쪽 시장도 기대를 계속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대형주에 대한 강력한 수급이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선전력, 방산 같은 정책 기반 산업의 구조적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전력, 조선, 방산, 실적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정책까지 또 플러스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도 연동이 되었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선물 현물 매수 연동으로 안정적인 상승 기반이 구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공급망 재편 이슈도 있었어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리슈어링 흐름이 한국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공급망 재편 구조에서 중국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좀 낄 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기회들이 좀 많이 열렸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상승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꺼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유형의 상승은 그냥 급등했다 급락으로 끝, 이렇게 하는 상승은 아니라고 봐요. 이 상승은 단계적으로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명분과 이유가 명확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계단의 틈새, 다시 말해 상승과 상승 사이에 호흡 구간에 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공포가 아닌 이유고, 지금 지수도 보면 3000 돌파 전에 횡보하다가 돌파해주고 또 약간의 횡보, 이런 식으로 갔어요. 중간중간 좀 쉬어가기도 하면서 올라왔고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올라온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2단계로서 심리 구조도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조정에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막 흔들릴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상승을 할 때는 기회라고 느끼고요, 하락할 때는 위기라고 느껴요. 하지만 실제 수익은 상승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 2차 상승, 3차 상승기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나는 이 종목 정말 사고 싶었는데 빠지면 살 거야 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막상 빠지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종목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 매력이 갑자기 확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사고 싶었던 나의 그 심리가 아닌
아닌 것처럼 부정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진짜 수익은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때 마음을 좀 잘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조정은요, 빠진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제가 아까 사람의 심리 말씀드렸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자, 이 한 문장 투자 결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원래는 손절, 공포, 반등 미복귀, 뒤늦은 추격 매수, 다시 고점, 이 악순환 구조에 갇히게 되는데 이 문장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는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올라갈 때는 막 너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샀다고 칠게요. 근데 빠져요, 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럼 막 공포를 느껴요. 공포를 느끼면서 우리는 손절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반등하려고 하는 이거에 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공포가 내 온 신경과 몸과 모든 두뇌부터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세게 반등이 와요. 그러면 뒤늦은 추격 매수를 또 여기서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최고점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공포를 느끼면서 여기서 다시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악순환을 끊고 싶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격 중심 사고. 하락하면 공포, 상승하면 안도하는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가격 중심적인 이 사고를 하지 말고 위치 중심.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떤지, 업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왔다를 보는 것보다는 시장과 이 종목이 어디 쪽에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다. 그래서 가격을 보지 않고 위치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위치보다도 업황에 대한 지금 현재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D램 가격 계속 올라가잖아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네?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 올라온 이유가 아직까지 ING 중인지 진행형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3단계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구간별로 전술을 수립해야 돼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구간 대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3단계별 대응 전략이에요. 물론 능숙한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바로 본능적으로 대응을 하실 건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 특히 계속 복귀하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사상 최고가 돌파 직후에는 시장 상태는 아시겠지만 과열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과열된 상태인데 이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수익난 종목들 비중을 좀 줄이고,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줄이고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서는 수익 실현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사상 최고가 돌파 직후에 속도가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우리는 비중도 줄이고 같이 숨고르기 들어가는 건데, 과열된 시장에서는요, 언제 어떻게 변동성이 유발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항상 좋은 시기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향이라고 해도 중간중간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내 멘탈을 지키고 내가 명확하게 시장을 볼 수 있으려면 수익도 챙겨가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대응이 돼야지 우리가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5일선, 11선 조정 구간이 오겠죠. 그러면 뭐자? 시장 상태는 정상적인 조정 구간입니다. 상승을 한 다음에 5일선, 11선에서 조정이 나오면 이거는 정상적인 조정이고요. 행동은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조선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2차전지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근데 여기서 실적 플러스 성장을 갖고 있는 종목일수록 주도주의 역할을 더 제대로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들을 분할 매수 준비를 하고요. 관찰을 하면서 준비할 이유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기회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5일선, 11선에서 조정하는 거 보면, 그럼 우리는 조금 이제 뭐 1차 매수를 진행하든 아니면 분할 매수 중에서 1차로 접근하기, 또는 나는 좀 더 확인하는 스타일이야 하면은 아주 야수의 눈으로 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요. 21선 접근을 하려는 구간에 오면 과매도가 좀 확대된 상태예요. 그럼 이때는 1차 비중 실거나 하셨던 분들도 비중을 실어서 본진에 진입을 합니다. 물론 주도주의 역할을 갖고 있는 성격들이에요. 실적 플러스 성장 모멘텀 갖고 있는 섹터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회가 만들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환경에 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정말 조정 국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21선에 내려왔을 땐 그때는 1차 대응 하셨던 분들도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면 중요한 건 뭐냐?
뭐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 3단계 중에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말했던 3단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인가. 오늘이 지금 21선, 5일선, 11선 아니면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이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두 번째 구간 정상 조정의 초입이다. 그러면 손절이 아니라 관찰하고 준비할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행동이 다음 상승에서의 수익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이 어딘지 첫 번째 구간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냐?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남길 것인지 이 부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종목들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어요. 시장이 조정이 왔어요. 세게 올 수도 있고 약하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종목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종목 위험할 수 있다. 어떤가? 먼저 무너질 것 같다. 이런 거를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테마성이나 단발 이슈 정말 그때그때 뭐 갑자기 화재 발생해서 소화기 관련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테마성 단발성 이슈 종목은 먼저 무너질 수 있고요. 실적이나 수주가 없고 그냥 단순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이 단기 몰림 후에 갑자기 확 시장에서 득보잡이었는데 갑자기 확 거래대금 쏠리면서 무슨 이슈로 인해서 빵 터졌다가 갑자기 쭉 밀리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그런 종목들. 이 종목들은 하락의 조정이 아니라 붕괴,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이 왔는데 조정을 딛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냐? 바로 실적이 이미 확인된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동시에 받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산업 자체가 사이클을 지금 본격적으로 탄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AI 관련된 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돈도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동시에 받는 업종 또 실적도 이번에 확인이 되었고요.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주도주는 비중을 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주도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 종목 안에서는 내 종목이 이런 종목인가 이런 종목인가 이거는 우리가 기준을 여기서 잘 보고 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돼요. 버리거나 잡거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것보다는 종목을 분류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종목을 분류해야 되는 건 보유 종목을 실적형과 테마형으로 명확히 봐야 되고요. 내 종목이 실적 타고 가는 애냐, 단순히 테마 타고 가는 애냐, 그리고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느냐, 산업이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타나는가, 이거와 핵심 종목들 지키는 겁니다. 구조적 강점이 있는 종목은 조정에도 보유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모든 종목과 모든 지수는 우상향할 수만은 없어요. 쉬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실적도 받쳐주고 성장주 받쳐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시에도 보유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재진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이 종목 매수가 여기까지 밀리면 난 살 거야. 1차 매수는 여기, 2차 매수는 여기, 이런 식으로 종목과 함께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설정해 두고요. 약한 종목, 테마성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서 일단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으로 강한 섹터와 종목 쪽으로 실적 기반 성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목을 버리거나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간보다는 분류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재매수 가격, 어디서 다시 살지 구체적인 가격 정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이라는 전제 하에 일단 종목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지킬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고 비중을 조절해서 체력 확보, 아까 그랬죠. 수익 실현할 건 하고 비중 확대 더 할 수 있을 건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중 같은 부분에도 실현해야 될 건 실현내고 좀 더 잘라내야 될 건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조급함 없이 시장을 기다리는
기다립니다. 시장 반등이 이렇게 해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갈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급하게 시장 반등하면 어떡하지? 시장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 시장을 명확하게 보면서 시장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은 무언가를 판단해서 움직이는 날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 오늘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늘 시장 빠지는데 내일 너무 빨리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종목이 다 수익권으로 다시 왔어요. 뭐 아니면 수익 극대화가 됐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도 만약에 밀리거나 뭔가 시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준 세우고 기다려야 되는 날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만드는 사람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다. 모든 건 인생의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빠르게 무엇을 선점한다고 해서 결과치가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든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의 성과가 가장 뛰어날 수 있다. 그 타이밍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시장을 한 발 떨어져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에서 나오는 거고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입니다. 3가지 관점이고요. 시장 구조, 지금 시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계단식 상승의 중간 숨고르기 구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락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인가?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종목도 다시 한번 재분류를 해보고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져가야 되고요. 실점 전술 관점에서는 오늘 빠진 이유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물론 정확한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겠지만 이게 빠진 이유만 계속 찾아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명확한 이유를 가져서 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의 지금 정책과 실적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3박자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다음에 다시 들어갈 자리라든지 이런 설정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사상 최고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장 끝이 이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고 과거의 천장이 이제는 바닥의 기준이 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어 있던 의미입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조정의 위험이 아니라 재진입의 기회가 된다. 역사적으로 구조적 상승장에서는 조정은 항상 다음 상승의 발판이었습니다. 저 재진입의 기회는 무조건 빠졌으니까 다시 사야가 아니라 모든 건 다 설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쭉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아남는 투자자의 기술입니다. 공포심을 느낄 때 기준을 오히려 냉정하게 세우고요. 구조, 시장의 위치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래서 올바른 타이밍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조정하는 시장에서 이게 1번, 2번,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조정에서는 오히려 자리를 잡아요. 하락 구간에서 다음 상승을 위한 포지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종목에 대한 이제 분류도 해야 되고 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수익은 상승이 아닌 준비에서 나옵니다. 진짜 수익은 조정 구간에서 준비해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시장 많이 올라오면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고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모 느끼시는 분들 이제 또 기회는 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가는가, 코스닥 가는가, 코스피 가는가, 반도체 가는가, 제약바이오 가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그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잘 만들고 연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의 기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시장은 항상 선택의 순간을 만듭니다. 네, 공포에 흔들려서 손절만 하실 건지 아니면 기준을 세우고 다음 기회를 다시 준비할 것인지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대응 전략 수립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식하는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은 계속적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두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면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준비된 투자자들이 되셔서 가장 큰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